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토픽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85회 토픽 쓰기 시험 문제를 기반으로 제가 이번 쓰기 54번 예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예상 문제의 주제는요. 협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예상 문제 준비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항상 쓰기 54번은 600자에서 700자로 쓰는 거죠. 그리고 문제 그대로 옮겨 쓰면 감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협상한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아기 때는 울거나 보채기도 하고 형제와 다투기도 하며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협상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종종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자, 이거죠. 협상은 왜 중요한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협상을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문제들을 보면요. 결국 협상은 왜 중요할까? 어떤 문제의 도입부, 즉 서론이에요. 자, 서론이고 좀 길게 쓸게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렇죠? 이거는 주장에 대한 근거니까 본론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론. 그래서 여러분 쓰기 5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봤으니까 우리 협상에 대한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자, 협상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를 설득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뜻에 따르도록 상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행동이죠. 협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로는 임금 협상. 임금 뭐예요, 여러분? 돈이죠. 돈이나 어떤 뭐 연봉이나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노사 협상. 노사는 뭐예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 그러니까 그게 뭐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업무 협상 등 우리는 수많은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상이 잘 안 되면은요. 자, 논쟁은 뭐예요? 서로 다투는 거죠. 그리고 파업은 뭐예요? 파업은 여러분 한국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일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서로가 이렇게 갈등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 그러면 우리 문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협상은 왜 중요한가? 그쵸? 여러분, 우리 협상은 왜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은 곧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익을 얻어야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도 못 얻고 이익도 없는데 상대방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나친 건 뭐예요? 어떤 한도를 넘는 거죠. 지나치게 내 것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내 것만을 어떻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라고 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말한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정말 화가 났으면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대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거와 반대말은 이성적이라는 거죠. 내가 화가 나도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말하는 건 이성적인 거고 내가 화난 상태 그대로 말한다는 거는 감정적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상대방의 상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문화적 배경,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들, 외국에 살았으면은 그 외국 문화적인 배경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당연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좀 더 자세한 개선안 뭐예요? 내가 어떤 이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에 어떤 변화되는 어떤 개선점을 제시하지 못한 거죠. 어떤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죠. 그리고 자, 이것들이 결국엔 다 어떤 이유예요? 사실은 사전 준비 없이 협상에 임한 거죠. 내가 준비를 했으면은 내 것만 고집하지도 않았을 거고 감정적으로 말할 일 더 이상 더더욱 없었을 거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은 당연히 이해를 했을 거고 이것도 없었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을 거고 그게 결국 사전 준비 없이 다 협상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협상을 좀 더 현명하게 어떤 뜻이에요? 사실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내가 나의 생각을 묻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가져왔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자, 사전 준비 없이 협상에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협상에 맞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겠죠.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쵸? 자, 이 전략을 세우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면밀히 조사하는 거. 그리고 경청하는 거. 여러분, 경청하는 거 아세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반영한 제안을 준비를 해야죠. 내가 준비한 제안이, 그죠? 어떤 하나의 방법이 상대방의 요구가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네, 그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으면 이제 내용을 써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론을 쓸 건데 여러분, 서론 쓸 때는 항상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도입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제기를 하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자, 협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크다는 거예요? 안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게 힘들면 그냥 크다라고 써도 괜찮아요. 삶 속에서 크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거나 떼쓰기도 하고 자, 갓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사실 막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펜 때문에 조금씩 제가 이 모음자를 좀 길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바래요. 우리는 다 이제 초급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아기는 어때요? 엄마 젖달라고 응애응애 울거나 이거 안 줘! 라고 떼쓰는 거죠. 이거 달란 말이야 하면서 막 계속 울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이 떼쓴다고 하거든요. 우는 게 좀 지나치면 떼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되면 아이들은 싸우면서 친구랑 싸우죠. 싸워서 내 거야 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싸우진 않죠. 싸우긴 하지만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감정에 충실해서 싸우진 않죠. 새로운 제안을 하고 이제 우리 약속을 하죠. 그래요.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 이처럼 앞에 말 받아야죠. 이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이익을 추구하며 원하는 것을 얻고 이익을 추구하며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쵸? 나왔죠? 서론 나왔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본론을 좀 이제 제시해 주는 게 좋죠. 그러나 협상의 중요성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 이제 그러면 본론 쓰기 들어갑니다. 쓰기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나의 주장의 뒷받침되는 근거, 어떤 예시가 중요해요. 자, 우리 아까 본론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앞에 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협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죠? 아까 문제 내용이 있었죠?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죠. 그건 전 좀 이렇게 바꿨어요. 원만하게, 원만하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그냥 쭉쭉 나열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요. 첫째, 자 어때요? 지나치게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라고 바꿔주세요. 고집한다 라고 써도 되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저 뭐예요? 단순히 내 의견만 고집하는 거죠. 내가 맞아. 고집하는 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집했다가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이 뭐야? 이 사람? 하면서 이건 아니죠 라고 상대방이 막 따지기 시작하죠. 이런 태도에 내가 어머나 이럴 수가? 라고 당황하는 거죠. 당황해서 화가 나는 감정을 좀 내가 통제는 말 그대로 다른 말로 억제하는 거죠. 통제하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논쟁, 다툰다는 거예요. 네,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에 여러분 제가 펜을 바꿀게요. 자, 여기에 이 내 주장에 대한 지금 근거를 제시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둘째, 상대방의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를 했죠. 그쵸?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요? 자, 셋째.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주장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게 없다면 어때요? 구체적인 개선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전 이걸 좀 바꿔서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제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게 두 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이유, 앞에만 받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갈등을 야기시켜서 오히려랑 뭐뭐를 야기시키다라는 거는 자주 쓰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기시켜서 향후 뭐예요? 미래에 논쟁이나 파업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쵸? 논쟁, 다툼이나 어떤 파업, 일환회 등의 이러한 다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뭐예요?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이어서 결론 갈게요. 우리 결론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앞의 내용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야기시켜서 향후 논쟁이나 파업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쓸 때
요 그렇다면 접속사는 참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자, 여기서 결론 보면 자신의 생각이죠. 어떤 자신의 주장을 쓸 때 이렇게 그렇다면 하면서 씁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갖다 좀 바꿨죠?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쓰면 돼요. 우선. 자, 저는 아까는 첫째, 둘째 썼다면 이번에는 제가 우선으로 썼습니다. 우선하고 그냥 계속 이어 썼어요. 우선 어때요?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략을 세우다. 그죠? 전략을 세우다 혹은 계획을 세우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에 협상은 단순한 흥정이 아니다. 여러분, 흥정 뭐예요? 흥정은 어떤 값, 그러니까 모자 값을 가지고 모자 5,000원인데 3,000원으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값을 깎고 값을 올리고 이게 가격 흥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협상은 여러분 단순한 흥정이 아닙니다. 그쵸? 서로가 잘 돼야 되는 게 협상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면밀히, 여기 조사 하나 나와있죠? 면밀히 조사한다면 자신과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협상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와 남에게 그죠? 가치 있는 거, 서로가 좋은 그 협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남았죠? 우리 여기 두 개. 자, 저는 마지막으로 했어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 잘 듣는 거라고 했죠? 경청하면 상대방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하다고 해요. 알다라는 거죠, 사실. 알 수 있고 서로에게 가치 있는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으면은 이 제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이 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칸 띄우고요. 협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거나 떼쓰기도 하고 아이들은 싸우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어른이 되어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약속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이익을 추구하며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론 부분 만들어줬고, 그래서 협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지나치게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그저 내 의견만 고집했다가 상대방의 태도에 당황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상대방의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기가 어렵다. 셋째, 내 주장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게 없다면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제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야기시켜서 향후 논쟁이나 파업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론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적었어요. 자, 이번부터 결론이죠. 그렇다면 협상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상은 단순한 흥정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면 자신과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협상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면 요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서로에게 가치 있는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썼을 때 지금 글자 수가 698자 정도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800자가 넘어서 저는 좀 줄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렇게 저처럼 다 꽉 채워 쓰셔도 되고 내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은 부분 차지한다. 그다 쓰고요. 그죠? 갓 태어나 빼세요. 아기는 그죠? 아기는 뭐 울기도 하고 그죠? 아이들은 뭐 싸운다. 그죠? 싸운다. 무엇인가 얻는다. 그리고 자, 어른은 새로운 제안을 한다. 이렇게 쓸게요. 제가 여기는 좀 쓸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이런 거 꼭 알아둬야죠, 여러분. 앞에만 받는 거니까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런 것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만약에 이거 다 빼버리려면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는 빼도 되겠네요. 이처럼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 제가 쓰는 거는 지금 아마 300에서 400자 정도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써주는 게 좋죠. 접속사는 여러분 꼭 외우세요.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협상의 중요성 이거 어떻게 써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 모르는 아니면 그냥 잘 모른다 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쓰셔도 되죠. 그리고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썼죠. 지나치게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과 싸우게 된다. 이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둘째. 자, 여기서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협상하기가 어렵다. 정도 써도 되고요. 이런 거 와서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협상을 하기 어렵다. 협상이 어렵다. 라고 써도 되고요. 자, 셋째 뭐예요? 그렇죠. 여기 앞에 정리해서 내 주장 상대가 이해한 게 없다면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 없다. 그죠? 하고 여기 또 받아야죠. 앞에 말을.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갈등을 야기시킨다. 라고만 써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협상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자, 그냥 아까 정리했던 것 그대로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는다. 정도로 여러분 쓰셔도 쓰기는 여러분 충분히 이 쓰기가 지금 50점이잖아요. 50점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4급 따기에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 꼭 써보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